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3월 31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느덧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들었던 2026년의 1분기가 드디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 상황이 달라진 건 없죠. 어제도 미국 증시는 추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했고요. 다우존스만 0.15% 소폭 상승을 보였고요. 나머지 지수는 초소형주가 2.12% 빠졌고요. 중형주가 마이너스 0.79, 그리고 우리가 예정하는 나스닥 100은 0.76% 추가적으로 하락했습니다. S&P 500도 0.33% 떨어졌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기술주의 하락폭이 가장 컸는데요. 어제 하루 동안 무려 1.86% 급락하는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시장의 폭도 굉장히 좁죠. 지금 현재 20 아래로 떨어져 있잖아요. S&P 500을 이루는 500대 기업 중에 400개 이상의 기업이 지금 하락 추세에 있다. 굉장히 좋지 않은 시장 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빅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20일 이평선을 타고 쭉 올라가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변동성 지수가 30.62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지수가 빨리 좀 꺾여야 됩니다. 그래서 공포지수가 30 아래로 꺾이면서 이제는 꼭지를 찍어야 그때 우리가 비로소 시장의 바닥이구나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20일 이평선을 뚫고 떨어지기 전까지는 안심하기는 조금 이르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빅스의 20일 이평선은 25.82까지 올라가 있고요. 다음에는 공포 탐욕 지수인데요. 10 아래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죠. 어제는 8까지 떨어졌었는데요. 한 단계 올라가긴 했으나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끔찍한 공포감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가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하는 미국 증시의 대응 방식을 설명드리면요. 지금 추세는 최악입니다. 일단 이평선을 보시면요. 20일 이평선, 50일 이평선이 거의 동시에 무너졌고요. 200일 이평선, 장기적인 추세선인 200일 이평선이 뚫리면서 하락세가 오히려 가속화됐죠. 게다가 오랫동안 횡보세를 보였던 박스권의 하단도 무너지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렇다 할 지지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지지선은 6140, 50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지지선까지는 일단 떨어진다고 보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6150이 뚫리게 되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베어마켓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가능한 거죠. 자, 따라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요. 제가 최근 몇 주 동안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미래를 예측하려 들면 안 됩니다. 언제가 바닥인지는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거든요. 외부적인 영향, 거시적인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시도는 거의 무의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예측이 아닌 우리가 적절한 대응을 해야만 하는 시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혼란스럽고 주가의 흔들림이 클 때는요,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준 방송은요, 조금은 특별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3월 31일 미준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방송은 조금 특별한 내용으로 구성했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2개의 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 글의 제목은요, 내가 혹시 잘못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인류는요,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이 위험, 리스크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식량이 조금씩 떨어져 가면 다른 동물보다 먼저 움직여서 식량을 확보했고요. 날씨가 변하거나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있으면요. 다른 동물보다 조금 더 예민하기 때문에 삶의 방법을 찾아서 쉽게 적응하고 거주지를 옮기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자, 따라서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있는 이유는요. 리스크를 회피하는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리스크를 회피하는 능력이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데는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이 기사를 통해서 제 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시장은 주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역사적인 주가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공부를 너무나 열심히 하는 한국인 투자자분들은 모두 1년에 한 번씩 조정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막상 조정이 발생하고 포트폴리오의 자산이 20%, 30% 이상 줄어드는 걸 바라보고 있으면요. 혹시 내가 잘못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고요. 심지어는 내가 괜히 주식 투자를 시작했나? 이런 회의감까지 언습하게 됩니다. 자, 리스크가 찾아오니까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조정장 그리고 베어마켓이 힘들고 두렵게 느껴지는 것은요. 생존을 위해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회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에 입각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리스크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미래가 불확실하면요. 무언가 대책을 내놓는 능력이 탁월하거든요. 그래서 조정장이 찾아오거나 베어마켓이 찾아오면요. 뭔가를 해야겠다는 욕망이 끊임없이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사이클을 2번, 3번 정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주식시장의 조정은 위험이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여러 번 직접 체감하는 방법 외에는요. 이렇다 할 처방이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고요. 감정적으로 흔들리면서 이 감정적으로 흔들린다는 것은 결국 리스크를 회피해야겠다는 본능 때문이죠. 자, 이렇게 본능을 따라가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에서는요. 경험이 중요하다는 말이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따라서 미존 멤버분들 중에서 그리고 구독자분들 중에서도요. 과거에 이미 2-3번 정도 시장의 조정을 이겨낸 경험이 없는 분이면요.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 잘못된 선택이 아닐까 이런 의심이 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지금 내가 실행하고 있는 투자 전략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이런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요. 내가 투자 종목을 잘못 골랐다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혹은 나의 투자 전략이 잘못되었다라고 단정하기 전에요. 일단은 나의 포트폴리오, 나의 투자 종목에서 시야를 조금은 넓혀서 전반적인 시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요. 전반적인 상황과 맥락을 감안하지 않고 나의 상황에만 몰두하다 보면요.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고요.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되면 결국 잘못된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일단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자, 아래 차트에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지난 1개월 동안 나스닥 지수는 무려 9.6% 급락했고요. S&P 500도 7.94%나 하락했습니다. 다우존스도 마이너스 8.49%를 보였고요. 자, 이렇게 지수가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수가 이 정도로 떨어지면요. 개인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는 최소 2배에서 3배 정도 급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대체로 베타 지수가 높은 성장주, 테크주를 선호하기 때문이죠. 베타 지수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만약에 10% 떨어졌을 때 베타 지수가 2면요. 20% 떨어질 수 있는 거고요. 베타 지수가 만약에 2.5다. 그러면 25% 떨어질 수 있는 변동성을 갖췄다. 이렇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우리가 투자하는 종목들은 만약에 이렇게 나스닥이 10% 가까이 떨어지면요. 우리의 투자 종목은 20% 심지어는 30%까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약 한 달 전에 전격적인 개편을 감행했던 미주은 탑픽 종목들의 1개월 수익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생히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약 한 달 전에 여러분들께 발표 하나를 했잖아요. 제가 지난 1년 동안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이유를 실행력에서 찾고 싶다. 왜냐하면 투자 전략은 괜찮았는데 제가 제대로 모멘텀 투자 전략을 실행하지 못했다. 이런 반성을 했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지금부터는요. 모멘텀 투자 전략을 철저히 이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덧 한 달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어떤 수익률을 냈는지 잠깐 살펴보시죠. 물론 여기에서 일부 종목들은 최근에 편입된 종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위쪽을 보시면 LNG가 보이죠. 셰니어 에너지가 한 달 동안 무려 25.95% 폭등했고요.
두 번째로 옥시덴탈이 플러스 23.06%, EOG가 플러스 20.54%, 코노코필립스 플러스 17.93%, AAOI가 플러스 16.60%, 마벨이 플러스 16.15%, 델 테크놀로지 플러스 16.03%, 팔란티어 플러스 4.28%, 셀레스티카 플러스 0.93%, 루멘텀이 플러스 0.26% 소폭으로 상승세를 지켜냈습니다. 나머지 종목은 모두 마이너스인데요. 하락폭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벌티브는 마이너스 1.50, 웨스턴 디지털 마이너스 1.56, GE 버노바 마이너스 2.34, 샌디스크 마이너스 3.07, 엔비디아 마이너스 5.46, 코히런트 마이너스 5.97, 마지막으로 TSMC가 12.7%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자, 따라서 최근에 추가로 편입한 AAOI, 마벨, 그리고 델 테크놀로지, 팔란티어 같은 종목을 제외하더라도요. 나머지 종목들의 수익률 역시 대체적으로 시장의 하락폭보다는 마이너스 폭이 작습니다. 자, 따라서 적어도 우리가 잘못된 종목에 투자한 탓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는요. 과거에 미주온 탑픽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모멘텀 약화 때문에 중도 탈락했던 종목들의 1개월 수익률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종목은요. 한때는 미주온 탑픽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시점에서 모멘텀이 무너지면서 배제가 된 종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가장 위쪽에 이노데이터가 보이는데요. 1개월 동안 22% 넘게 급락했습니다. 크레도 테크놀로지는 마이너스 21.79%, 메타가 마이너스 17.25%, 탈렌 에너지 마이너스 15.62%, 비스트라 마이너스 15.15%, 레딧이 마이너스 14.87%, 앱러빈 마이너스 14.42%, ASML 마이너스 13.5%, 코윗 마이너스 13.08%, 제타 마이너스 12.63%, 알파벳이 마이너스 12.27%, 테슬라 마이너스 11.73%, 마이크로소프트 8.6% 떨어졌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종목이 플러스를 보이지 못하고 모두 마이너스 수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 평균 1개월 수익률은 11.86% 마이너스에 머물러 있고요. 자, 따라서 미존 모멘텀 포트폴리오의 한 달 수익률이요. 과거 모멘텀 약화로 탈락된 종목들에 비해서는 그리고 심지어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보다도 높다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투자 방식이 최선이다.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왜냐면요. 어떤 투자 전략이든 그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요. 통계적인 유의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모멘텀 투자 전략의 실효성은요. 시장의 중기적인 사이클이 한 번쯤은 회전하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성과를 지켜본 이후에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따라서 내년 이맘때 돼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멘텀 투자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살펴봐야겠죠. 자, 하지만 여기서요. 적어도 위에 나와 있는 수치들이 보여주는 사실이 있죠. 그건 뭐냐면요. 최근 들어서 지금 현재 우리 포트폴리오의 투자 자금이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요. 우리의 투자 전략이 잘못됐거나 우리가 선택한 투자 종목의 탓이 아니라는 점은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괜히 모멘텀 투자를 쫓아해서 망하고 있구나. 아니면 최근 들어서 종목을 바꿨는데 이 종목들 때문에 내가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 점을 깨닫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진단을 잘해야 처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만 정확한 팩트에 입각해서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하락에 대한 대응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지금 팩트는 이겁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요. 엔비디아나 나머지 매그7 종목처럼 완벽에 가까운 펀더멘탈을 구축한 기업의 주식 혹은 최고의 모멘텀을 자랑하던 샌디스크나 루멘텀 같은 주식의 추세를 무너뜨릴 정도로 강력한 하락세를 겪고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을 둘러싼 거시적인 상황이 호전되기 전까지는요. 개별 종목들의 성적 또한 각 기업의 투자 가치라든지 잠재적인 목표 주가를 제대로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무리 잠재력이 높고 지금의 주가에서 2배 이상 올라갈 그런 펀더멘탈이 갖춰진 종목이라고 해도 지금 현재로서는요. 주가 흐름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개별 종목의 펀더멘탈이나 모멘텀을 분석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습득하실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시장을 둘러싼 거시적인 이슈의 영향,
그리고 그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따라서 현명한 투자자라면요, 향후의 시장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예측하기보다는요, 앞으로 발생하는 실제 현상에 집중하면서 발빠르게 대응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향후에 주가가 더 떨어질지 아니면 지금이 바닥일지 이런 거를 분석해서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점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대신에 오일 가격이 더 올라가는지, 이제는 정점을 찍고 떨어지기 시작하는지, 전쟁이 마무리될 기미가 있는지 이러한 현상에 집중하면서 적절히 발빠르게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아코르 호텔에서 GM 패스라는 걸 한 적이 있습니다. 2011년 그리고 2012년 2년간 진행된 프로그램인데요. GM 패스가 뭐냐면 이제 총지배인이 될 잠재력이 있는 인재를 선정을 해서요, 교육을 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년간 교육을 이행하고 나면, 그리고 나서 이제 적절한 자리가 나면 총지배인으로 승격시켜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총지배인 양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요, 아코르 그룹의 이제 바이스 프레지던트였던 것 같은데요, 부사장님이죠.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여러 가지로 장점도 굉장히 많고 열심히 하는 게 다 보인다. 근데 너무 빨리 막 폭주하는 열차 같다. 이런 피드백을 저한테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너무나 빨리 혼자 움직이는 열차라는 거죠. 총지배인으로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요, 완행열차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저한테 전달해 줬습니다. 왜냐하면 향후에 네가 호텔의 총지배인이 되면 적어도 200명, 300명 정도의 직원을 거느리는 리더가 될 텐데, 이 리더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혼자서 막 가면 안 된다는 거죠. 팀원들을 모두 끌고 함께 전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의 리더십에 가장 필요한 것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이런 능력이다. 이런 피드백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이 피드백을 제가 잊고 살았습니다. 저 역시도 이렇게 앞만 보고 좀 달려가는 경향이 다시 한번 요즘에 나타났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제가 여러분들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몇 개 소개해드리고요. 그래서 이 댓글을 토대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잠시 여러분들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 댓글은요, SJO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입니다. 주식 참 어렵네요. 미조님이 야구에 비유한 것과 같은 논리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그렇게 주식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최고겠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따라할 수 없는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바로 야구팀은 프로이고 우리는 프로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프로가 아닌 미주온의 독자들은 미주온님을 팔로우하면서 주식과 미주온님의 매매법을 배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의 미주온님의 매매를 이행하면서 같이 하기 위해서는 예전보다 훨씬 많은 종목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도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시간적 여유와 능력이 안 되니 비교적 쉽게 주식을 풀어주는 미주님과 생각을 같이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말이 길었는데요. 어쨌든 미주님의 첫 유튜브부터 함께했던 독자인 저로서도 미주님의 매매법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들까 고민이 많고 나름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미주님도 독자들의 나름의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서 어려운 장 모멘텀 투자에 성공적인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너무나 멋진 댓글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좋은 댓글이 하나뿐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경숙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인데요. 모멘텀 투자는 왠지 주식 전문가 영역인 것 같고 미주님을 참고하면서 긴 호흡으로 주식을 하려는 저 같은 일반인은 속도감에서 부담스러운 느낌입니다. 마이크로는 실적 발표 후 주가가 주춤했음에도 미주님이 추가 매수할 생각이라 하셔서 저도 이후에 하락시 재매수했거든요. 저 같은 구독자들은 기대 보고 따라가려다 갑자기 방향이 다른가 싶어서 혼란스럽습니다. 미주님을 계속 뵙고 싶은 마음에 어찌할지 몰라 글 남깁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야구 엔트리 비유로 충분히 이해는 되었어요.
그리고 박재우님께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멤버십 회원이자 이번 노력의 배신 펀딩 구매한 열혈한 30대 구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최근에 미주님의 적극적인 모멘텀 투자 전략으로 인하여 TSMC, 엔비디아, 마이크론 등 우량한 기업 주식을 많이 줄이는 모습이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아직은 뭔가 루멘텀 등 약간 중형주를 많이 가지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아직 미국 주식 투자 경력이 1년밖에 안 된 것 같아서. 그래서 맘 편히 우량한 테크 기업을 많이 보유한 시절을 조금 그립기도 합니다. 다만 최근 방송을 보고 저도 모멘텀 투자를 제대로 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물론 작년에 수익이 미주님 마음처럼 높지는 않아서 몇몇 구독자분들이 비판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구독자는 미주님을 계속 응원합니다. 너무 과한 비판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전처럼 지금처럼 좋은 방송, 좋은 멤버십 소식 부탁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지영님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글이고요. 미준 오픈과 함께 미국 주식 시작한 주린이었습니다. 처음 제가 추구하는 방향도 맞고 진심으로 구독자분들을 위한 마음이 느껴져 책도 사보고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을 미준과 함께 평생 함께 하고자 했지만 요즘은 처음 시작과 너무 다른 모멘텀 투자를 하는 건 잘 따라갈 수가 없네요. 구독자들의 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거라는 것은 알지만 미주님 개인을 더 생각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많은 구독자를 바탕으로 멤버십 구독도 이루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들만의 리그인 듯합니다. 처음과 방향이 달라져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따라가지 못하는 저도 문제가 있지만 좋은 주식 추천과 동시에 매도해 버리니 천천히 노후까지 투자하고자 했던 제 생각과 달라서 이제부턴 참고만 하는 채널이 된 것 같아서 많이 서운하고 안타깝네요. 자, 이렇게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요, 정말 솔직한 피드백을 남겨주셨고요. 제가 이런 댓글들을 읽으면서 정말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며칠간 정말 밤잠을 설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저의 결론이 뭔지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메시지를 읽어드릴까 합니다. 최근 미존 유튜브에 올라온 위의 댓글들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냐면요. 이 댓글들은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다 남긴 악플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이분들은 미준과 오랫동안 미국 주식 투자를 함께 해 오셨고 또 진심으로 미준을 아껴주시는 분들이고요. 하루아침에 투자 방식이 달라진 것에 대해서 당황스러움과 서운함을 남겨주신 솔직한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읽는 내내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고요. 너무 앞만 보면서 달려가던 저에게 이제서야 비로소 그분들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가 2011년, 2012년에 아코르의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너는 너무 혼자 달리는 열차와 같다. 이 얘기가 갑자기 떠오른 거죠. 저는 오로지 구독자 여러분들께 더 나은 수익률로 보답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모멘텀 투자 원칙을요, 더욱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예전부터 미준을 만나 오랫동안 긴 호흡으로 함께 걸어가고자 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이 상황이 낯설고 따라가기 어려우셨을지를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단지 최고의 수익률이라는 결과에만 몰두한 나머지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신 분들이 느끼셨을 당혹감 그리고 속도감을 세심하게 살피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요,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이 정말 짧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저를 믿고 오랫동안 함께 미국 주식에 투자해 주신 분들께 더 좋은 수익률로 보답하고 싶다는 마음은 늘 진심이었습니다. 최근 며칠 동안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 봤고요. 밤잠을 설칠 만큼 심사숙고한 끝에 앞으로 방향에 대한 한 가지의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주은 패밀리 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해서요. 미주은은 누구나 각자의 속도에 맞춰서 투자할 수 있는 두 갈래의 명확한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요. 앞으로는 두 개의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포트폴리오는 미준 모멘텀 포트폴리오고요. 이 미준 모멘텀 포트폴리오는 지금 현재 제가 운영하고 있는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포트폴리오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시장의 수익률을요, 최소 2배 이상 상회하는 강력한 퍼포먼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미준 모멘텀 포트폴리오의 존재 이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운영 원칙을 보시면요, 기업의 펀더멘털과 스토리를 기반으로 투자 종목을 선정합니다. 자, 따라서 모멘텀만 가지고 종목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펀더멘탈 그리고 스토리를 기반으로 주식을 선정하고요. 단지 매매 타이밍은 철저히 시장의 수급 그리고 모멘텀에 집중한다.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매매를 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포트폴리오는요, 시장의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적극적인 리밸런싱을 통해서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물론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에 쏟을 준비가 되신 분들을 위한 포트폴리오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포트폴리오는요, 미준 탑픽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이 포트폴리오의 목표는 뭐냐면요, 기업의 본질적인 투자 가치 그리고 펀더멘탈에 집중하는 긴 호흡의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운영하는 방식은 뭐냐면요, 주가의 단기적인 흔들림보다는 기업의 스토리, 펀더멘탈, 밸류에이션에 집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리밸런싱 역시도 주가의 추세보다는요,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변화했을 때만 신중하게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 포트폴리오는요, 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기업을 발굴해서 노후까지 여유롭게 모아가면서 긴 호흡으로 우상향의 결실을 보기 원하시는 이런 분들께 적합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운영 방식 그리고 소통 방식인데요. 매매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식은요, 지금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포트폴리오의 모든 매매 현황은요, 미준 올인원 멤버십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유가 되고요. 매월 초에는 두 전략의 수익률을 그리고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비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트폴리오가 특정 시기에 어떤 퍼포먼스를 보이는지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요, 자신에게 맞는 투자 스타일을 찾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계시잖아요. 멤버가 아닌 분들을 위해서는 제가 개인적인 매매 내역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주식을 사고 팔 때는 여러분들께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종목의 신규 편입이나 제외 등 핵심적인 변화는요, 지금처럼 영상을 통해서 포트폴리오의 변화는 공유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운이 좋다고 느끼는데요. 왜냐하면 때마침 미준 운영 파트너분이 합류해 주셨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요, 두 개의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그리고 체력적인 안배가 가능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한 개가 아닌 두 개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해도 저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포트폴리오에 줄 여유가 있다는 거죠. 미준 패밀리 분들의 솔직한 피드백은요,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양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요, 누군가에게는 참고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는 미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투자의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향하는 목적지는 결국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요, 결국 행복한 은퇴 준비잖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자유죠. 어떤 분들은 조금 속도감 있게 가는 거고요. 어떤 분들은 천천히, 그러나 결국은 정상에서 우리는 모두 만날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미준 탑픽 포트폴리오는요, 현재 구성 종목을 신중하게 선정 중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번 주 내에 런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준 방송에서는 조금은 특별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린 메시지가 여러분들 마음에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두 개의 별도의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의 속도에 맞춰서 필요한 정보를 미준에서 각각 찾아가시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황은 아직도 너무나 안개 속이죠. 그런데 어제요, 연준 의장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이 연준 의장의 인터뷰 내용을 너무나 중요시했죠. 왜냐하면 현재 유가가 너무나 빠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혹시 파월 의장이 조금 매파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존재했거든요.
자, 이번 영상을 통해서 과연 파월 의장은 정말 매파적인 자세로 변화했는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 31일, 3월의 마지막 미주음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2026년 1분기에도 미주음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때마침 이제 4월 달이 시작되잖아요. 2분기부터는 저도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조금 더 도움될 수 있는 미주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매주 수요일 날은요, 미주온 방송이 없습니다. 내일은 미주온 강의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저는 목요일 날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도움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취합해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현재 중동에서의 위기와 그것이 에너지 가격에 미치는 영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강의실에서는 지난 문제 세트에서 유가 상승에 대해 연준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다뤘기 때문에 이 질문이 익숙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요 충격이 있을 때에는 연준에 대해 비교적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일련의 정책 권고가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지만 이번과 같은 에너지 가격 충격과 같은 공급 충격이 발생하면 연준은 여러 가지 상충되는 요소들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상충 관계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그리고 이번과 같은 특정 상황에서는 이러한 상충 관계를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아시다시피 우리의 정책 도구는 수요에 작용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수요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고 금리가 낮아지면 수요를 자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충격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의 도구는 단기적으로 공급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급 충격이 있을 때 첫 번째 질문은 그것에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질문은 일반적으로 에너지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현재 상황만을 두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곧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에너지 충격은 대체로 꽤 빠르게 발생했다가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잘 알려진 것처럼 길고 가변적인 시차를 두고 작동합니다. 따라서 통화 긴축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날 때쯤이면 유가 충격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가능성이 크고 그 시점에는 오히려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경제를 억누르고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공급 충격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매우 중요하고 핵심적인 요소는 인플레이션 기대를 매우 신중하게 관찰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공급 충격이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일반 대중이나 기업 가격을 결정하는 주체들, 가계 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높은 인플레이션을 예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인플레이션이 그냥 더 높은 수준으로 고착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를 매우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상황에서는 더 넓은 맥락 전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 맥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을 2%에 가깝게 낮추는 과정에 있었지만 실제로 정확히 2%에 도달해서 그 수준을 유지한 적은 없다는 점입니다. 그 상태가 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기대는 단기 이후 구간에서는 비교적 잘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우리가 앞으로 직면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직은 실제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영향이 어떻게 나타날지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정을 내릴 때 이와 같은 더 넓은 맥락을 분명히 고려할 것입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
행복한 투자 미주와 함께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